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앞에 좀 일정이 늘어지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이. 1시부터 여러분들 만나 뵀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늦었네요. 45분이나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시 반까지, 어쩔 수 없이 뒤에 또 채널 615가 이어지기 때문에 2시 반까지 약 45분 동안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다 못한 내용들이 있죠. 진보 통합당 문제 좀 말씀 좀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못 드렸었는데 지난주 예고한 대로 오늘 좀 진보 통합 문제 요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어제인가요?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보도가 오세훈 시장 주민 소환 투표를 용산구에 사시는 이모 씨가 지금 발의를 하셨다네요. 혹시 저희 땡방뉴스 애청자 아닌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료화면 보시고 땡방뉴스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떴다. 오늘도 화면이 있네요. 대구에 가셨다네요. 요즘 대구 민심도 시원치가 않은데 이제 집토끼부터 살리자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대구에 가셨다는데 대구에 또 뭐 하러 가셨는지 오늘 대통령이 떴다 보시고 본격적으로 땡방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세계 육상대회 한다고 찾아간 거 아니냐? 하트 캐쳐 사키님. 왜 이렇게 참, 애칭을 어렵게들 지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2자 정도, 3자 정도로 이렇게 웬만하면 해주세요. 방송하기 힘듭니다. 하트님, 육상대회, 그것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랬네요. 사실 별로 할 일도 없고 가서 달리기나 하시고 이래야 될 날도 더운데 상황이니까 그런데 다니셔야죠. 근데 저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제가 지난달에 대구에를 좀 많이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강연이 좀 많아가지고 언제부터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상 선수권 대회 이제 이달 말부터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좀 물어봤어요. 택시를 타거나 대구 시민들한테 이게 분위기가 뜨겠냐, 잘 뜨고 있냐, 어디 잘 되겠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 돈은 열심히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무슨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대구에서 한다 이런 분위기가 27일부터 하는군요. 27일부터 9월 4일까지인데, 대구 지역에서도 별반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그러네요. 티켓, 이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월드컵, 올림픽 월드컵,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3대 스포츠 축제다, 제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육상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이런 스포츠 종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이죠. 그죠?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인기가 없어도 금메달을 좀 따고 이러면은 쇼트트랙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뭐 육상이 아직은, 세계적 수준과는, 격차가 좀 있어요.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육상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각국 뭐 올림픽 때나 이런 때 뭐 그것도 특수한 종목들이죠. 뭐 육상에서도 좀 인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0m 달리기나 뭐 계주나 이런 거 하면은 저도 뭐 그런 거 할 때는 간혹 보고 뭐 이러지만 100m 달리기는 그죠? 이거는 10초 걸리잖아요. 그죠? 10초도 안 걸리죠. 빠른 선수들은 다 9초대로 이렇게 그죠? 끊죠. 근데 9초 걸리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2-3시간 좀 놀다 와야 노는 맛도 나고, 뭐 그럴 텐데, 뭐 꼭 100m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육상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장을 어떻게 채우나,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큰 문제랍니다. 이제 티켓이 안 팔려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이게 뭐 또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 평창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은 뭐 몇십조 원의 뭐 경제 효과가 있다는 둥 뭐 맨날 뭐 이런 언론 보도를 제가 간혹 보는데 이제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일단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근데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요. 뭐 그죠? 이거 뭐 돈을 이게 옮겨 놓는 거잖아요. 전라도로 갈 돈은 경상도에다 옮겨 놓고 경상도로 갈 돈을 충청도로 옮겨 놓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어차피 우리 돈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경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기껏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해외에서 관광객들 좀 오는 거죠, 그죠? 운동 경기 보러 이제 관광객들 좀 오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지금 얼마나 올지 이것도 좀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대구 쪽 대회 조직위원회 쪽에서도 야 이거 지금 경기장을 다 어떻게 채우나. 이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도 명색이 이제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를 유치를 했는데, 객석이 막 관중석이 텅텅 비어있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망신 아닙니까? 이러려고 날도 더운데, 또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더운 데 아닙니까? 또 올해 또 비도 많이 내려가지고 또 이 경기가 좀 잘 진행될 수 있을래나 이런 것도 걱정이긴 한데, 텅 비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체전 할 때, 전국체전 같은 거 보러 가신 분 있나요? 뭐 저는 간혹 이제 TV에서 중계할 때 뭐 이럴 때 보는데, 물론 뭐 전국체전하고 세계 육상선수권대회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뭐 보면 뭐 거의, 그죠? 관중 숫자와, 선수 숫자가 거의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육상 무슨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뭐 관객 수와 선수 숫자가 거의 유사한 이런 형국인데, 이걸 지금 다 어떻게 채우려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큰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좀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관제식으로 또 치러야죠. 옛날에 서울올림픽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중고등학생들 막 표 억지로 나눠주고, 강제 동원하고, 결국 이제 국민들 또 돈 뜯어내는 거죠. 푼돈 뜯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적자를 메우는 수밖에, 적자를 메울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학생들, 도파민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또 향토 기업들, 관변 단체들, 이 시기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겠네요.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스통 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뭐 어디서 반미 집회를 한다 이런 데는 또, 뭐 자비를 내시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뭐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쫓아가시는 분들인데, 달리기 보러, 이 어른들이 날도 더운데, 가실까? 저는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데, 뭐 어젠가요? 지금, 가계대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시중은행에서? 이제 좀 이건 심각한 신호가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사이드카, 증시가 또 휘청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역사상 최대 폭락인가 했다고 그러죠? 코스피, 사이드카. 맨날 이 차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차인데, 사이드카가 사이드에 있어야 되는데, 뭐 매일 이거 중앙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이드카 발동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예, 5.47%가 급락을 했답니다. 증시가. 오후 1시 19분 현재니까요. 예, 좀 전이었네요. 100포인트가 지금 날라갔고, 1750선까지 미끄러졌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그나마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은 뭐 팔기 바쁘고요. 그동안 이제 연기금이, 예, 매우 왔는데, 연기금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났죠. 이렇게 손을 잡고 보면은. 연기금도 우리 또 국민들 돈인데, 예. 뭐 저는 연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들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하고 좀 뭐 거리가 멀어서 사실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긴 한데, 예, 이 국민들 돈으로 갖다가 그동안 뭐라 그러나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뭐 한계가 있죠. 계속 돌려막고 있겠습니까? 예. 자, 연기금까지 바닥 나면은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예, 지금 연기금도 팔자로 돌아서고 개인들도 지금 다 팔자. 그러니까 모두가 팔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 모두 팔아보자. 그러고 이제 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어제 아마 개인, 예, 대출, 예, 그것이 이제 중단되면서, 예, 이게 바로 증시에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은행에서, 예, 개인 대출, 가계 대출을 중단한다는 얘기는요, 뭔가 자금 흐름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경제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긴 하는데, 지금 우리 국가부채 문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가계부채, 국가부채, 이러다가 뭐 제2 IMF 국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쪽이 휘청하면서, 미국도 결국 이제 국가 재정 적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국가 부채가 너무 확대가 되면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 증시가 휘청하고, 예, 전 세계 신용이 떨어지는 거죠. 서방 진영 전체. 뭐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도 뭐 사실 뭐 미국 경제와 거의 유사하게 신자유주의 쪽으로 계속 그냥 외골로 달려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하면, 미국 재정이 휘청하면 우리도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계속 지금 부채를 늘려가는 형국으로 이명박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왔는데, 지금 정부 재정을 좀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경기가 안 좋은데 정부에서까지 긴축을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침체된 이런 형국에 뭐 이른바 더블딥이라고 그러죠. 예, 이중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뭐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국가 부채가 자꾸 확대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또 우리 경기가 뭐 호황도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그럼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는 건 신용위기가 온다는 거죠. 예, 돈을 많이 빌렸으면 나라나 개인이나 당연히 신용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일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를 줄였다가는 뭐 저 더블딥, 예, 솜털님 말씀대로 더블딥, 이른바 이중 침체, 그야말로 이건 대공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목줄 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거 극단적인 조치죠, 사실은. 예. 국민들 목줄 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IMF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 돈은 지들이 갖다 팡팡 쓰고, 4대강 뭐 어마한 데다가 돈 싸질러 놓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서민들 목줄 노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 지금, 예, 뭐, 그때 부동산 뭐, 경기가 좋니 많이 해가지고, 예, 집도 막 사고, 엄청나게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예, 겨우겨우 가게를 꾸려가는데, 더 이상 부채를 안 늘려주면은, 예, 이제 집 팔아야죠, 이제. 예, 집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도 폭삭하는 겁니다. 그죠? 집값 다 떨어지고, 이제 서민들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형국이다. 뭐 제가 오늘 경제 얘기를 하려다가 한 건 아닌데,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이런 형국에, 이거 뭐 개인이 무슨 뭐, 그죠? 예, 육상대회 열어가지고, 여기서 또 적자가 또 몇 조가 나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또 무슨 꼴인가. 예?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예, 지자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아시안 게임이다, 올림픽이다, 무슨 육상 선수권 대회다, 뭐 포뮬러 1인가요? 무슨 자동차 경주를 보지도 않는 나라에서 자동차 경주 유치하려고 자동차 경기장을 짓는 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지역주의를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그죠? 예, 광주건 대전이건 뭐 강원도건 대구건 인천이건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이런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하는데 열을 올렸는데, 이게 뭐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건, 예, 그죠?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우리 동네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거 큰 거 하나 유치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 좀 받고, 이래가지고 흥청망청 한번 잘 써보자. 예?
세상에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전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유치를 했는데 반대할 건 아니지만은, 처음부터 지금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죠? 육상 경기에 대한 우리 또 국민들, 이거 월드컵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뭐 그나마 월드컵도 뭐, 돈만 퍼먹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 다 이거 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프로축구 한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그거 뭐, 프로축구 뭐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유지비면 얼마입니까? 그거 경기장 유지하려고. 잔디 유지하는 데만, 예, 우리 오잔디 또, 예, 시장님, 그거 다 괜히 잔디 깔아가지고, 그리고 그 잔디 유지하는 데만 좀 비용이 얼마예요?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엉뚱한 토목공사, 막 사방팔방 벌려놓고, 이런 뭐 괜히, 비잔치 하는 겁니까? 예?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라도 벌리자 이거예요? 뭐 전 세계를 모아놓고 또 비잔치 하게 생겼습니까? 예? 거기를 좋다고 뭐 대통령 가셔가지고,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뜀뛰기를 하고 계신데, 참, 웃음이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예?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서민들 목을 조르고 있는 이런 판에, 서민들한테는 돈 한 푼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 판에, 그 육상경기 한다고 돈을 갖다가 퍼질르고 앉아있는 것이, 예? 참, 과연 잘하는 짓인가. 예? 저 이거 뭐 뻔합니다.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죠? 게다가 이제 비가 엄청 내릴 겁니다. 이거 좀 악담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뭐 9월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올해 뭐 지금, 뭐, 해보기가 어렵죠, 지금 서울은. 예, 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거 또 비까지 줄줄 내리고, 다 이게 대통령 덕입니다, 덕. 그죠? 예. 예. 그걸 뭐, 지도자가 인품이 떨어지면은, 예, 덕이 없으면은, 이런 뭐, 물난리가 많이 나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죠? 예, 옛날에 우리가 뭐, 봉건시대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거 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예. 거기 가가지고 좀 달리기 하고 싶은 심정인가. 참 이분이 참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참 무던한 건지 원래 낙관적이어서 이런 건지 예? 참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 예? 지금 거기 가서 뜀박질하면서 지금 웃을 땐가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생각이 들고 경제 얘기 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요. 예? 오늘 뭐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네, 시간도 얼마 없는데 또 딴 얘기로 또 시간 보내고 있네요. 지금 뭐, 저는, 제2IMF가 거의 임박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가계 대출 중단. 뭐, 이걸 좀 제한적이긴 해요. 뭐, 계속 중단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가계 대출 중단해버리면, 결국 서민들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거고, 안 그래도 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예, 경기 침체가 오면서, 노동자들이건 자영업자들이건, 지금 뭐,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됐는데, 예, 거기다가, 대출까지 안 해주면은, 예, 과연 이거 이제 서민들을 무슨 수로 살까, 이런 게 고민이고요. 서민들이 또 소비를 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결국, 실물 경제에, 예, 타격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쇄적인 어떤 침체로 저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극단적인 저는 뭐 그걸 모르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아무리 예, 이메가 경제팀이라고 그래도 그죠? 지능이 이메밖에 안 되는 예, 이런 경제팀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를 정도로 생각이 없지는 않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다. 뭐랍니까 이게 하여튼. 예, 하여튼 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재정 압박이 큰 상황이 아닌가. 예, 좀 남유럽 쪽이죠. 예, 남유럽이 이제 국가 재정 문제 때문에 예, 그쪽도 지금 남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한 어떤 위기를 몰고 오지 않겠는가. 예,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지금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게 지금 남일이 아닌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지금 원체 언론이 지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죠. 예, 뭐 전문가란 분들도 이 중요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은 정부 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상당한 재정적인 국가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지금 증시 폭락도 폭락이지만은 이게 더 큰 경제 위기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 저는 김영삼 정부 말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예, 김영삼 정부 말기가 거의 이랬죠.
예,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연일 재난이 끊이질 않더니 오늘 보니까 또 포항제철에서 용광로가 터졌죠. 이제 뭐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지금. 예. 지금 연일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2007년도 가가지고 예, 정권 2달 남겨놓고 2달입니까? 하여튼 선거 2달 남겨놓고 IMF 터진 거 아닙니까? 97년 11월이었죠?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예, 그리고 정권 막판 되니까 이제 예, 어차피 이제 정권 바뀌면은 안 밝혀질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예, 결국은 IMF가 터졌는데 지금 상황이 저는 이러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 좀 상황을 예, 냉철하게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양인가요? 포항이 아니고 예, 광양이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아까 기사를 봐가지고 예, 잠시 예,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예, 그 진보통합당 문제. 예.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정말 내년 총선 대선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예, 진보통합당 문제 이어가도록 하죠. 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예, 그 주권방송에서 준비한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잠시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죠? 예. 제가 저 서지현 PD, 예, 서 PD 아들내미입니다. 예. 5살이에요, 5살. 맞죠, 5살? 예, 5살입니다. 시장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예, 아마 친구가 그지? 아까 뭐라 그랬죠? 밥 맛있게 먹어 한 게 누구한테 한 얘긴가? 예. 저 지금 나가서 1인 시위 하시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못 하고 계신 그분. 예. 그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분이, 예, 우리 우석인데, 예, 우석이가 5살인데, 예, 당장 서울시장 해도, 5살짜리 다른 분보다는, 예,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본 얘기를 하죠. 뭐, 이거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요. 본 얘기도 이러면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요. 뭐 이해해 주시고요. 뭐 내키는 대로, 뭐 거의 작전이 없는 방송 아닙니까? 대본도 없고, 작전도 없고, 예, 생각나는 대로, 예, 시간도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제가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못 하고, 예, 뭐 이런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십시오. 어젠가요? 예,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이모 씨, 예,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 4월 14일까지인가요? 아마 그 총선 일정하고 겹치면 안 되는 거였나봐요. 예,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 그냥 총선 때, 예, 소환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예, 그게 아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일정하고는 뭐 겹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서명을 못 받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인가요? 아마 선거 60일 전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명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발의가 됐습니다. 참 저희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은 아니시죠? 예, 제가 사실 걱정했어요. 혹시 또 이것도 괜히 예. 우리 또 애청자분이 이걸 하셔가지고, 예, 이거 뭐 또 제가 또 배우 조정을 했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이제 감옥 더 이상 안 가기로, 예, 작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히 저만 독박 쓰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예, 아무튼, 예, 괜히 또 저한테 불똥이 튀기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예, 용산 쪽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43살 되시나요? 2살 되시나? 예, 이런, 예, 우리 또 젊은 분께 애국자가 나오신 거죠, 드디어. 예. 또 뭐 누가 해도 할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발의를 했습니다.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주민 소환 운동본부, 예,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예, 그래서 이분이 뭐 그냥 몰래 가가지고 아마 선점하려고 이러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할까봐. 그래갖고 그냥 빨리 이렇게 일단 발의를 하셨는데 뭐 아무나 발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우리 저기 애청자분들은 일단 그 주민소환 운동본부부터 예, 빨리 만들도록 하자고요. 예, 해가지고 서명운동 본격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이거 대충 보니까요. 뭐 지난주 방송할 때는 사퇴를 하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퇴는커녕
예, 시장직은 버텨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되지도 않는 대선 불출마, 예, 뭐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직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지금 예, 꼼수를 또 예, 열심히 쓰고 계신 예, 잔머리를 그죠? 원래 5살짜리 애들이 제 아들이 6살인데 5살 6살 요 애들이요 잔머리가 잘 굴러갑니다. 예, 우리가 뭐 미운 7살 그러는데 요즘 많이 내려왔어요. 애들이 요즘 뭐 많이 영리해지다 보니까 예, 영리해지다 보니까 한 5살 6살만 돼도 잔머리 잘 굴립니다.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래서 5살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잔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주민 소환으로 이거 바로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민 소환 운동에 참여를 해주시면 예, 길을 간곡히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예,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예, 뭐 한 몫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죠? 뭐 주민 소환 운동본부에서 뭐 문직이라도 하라면 예, 제가 뭐 문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사무실이 예, 문직이라도 하라면 어떻게 가서 한번 문직이라도 해보고 싶은 요 사람만큼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죠? 예, 요 오세훈이 나쁜 짓 하면은 맴매 맞는다라는 걸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 교육상 좋습니다. 그죠? 예, 뭐 일부 부모님들이 자식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의 매를 안 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잘 드는 편이에요. 예,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권위적으로 애들 교육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잘못하면 맴매 맞는다라는 철학을 어려서부터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번듯한 아이로 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이도 훈이도 지금 뭐 그죠 5살까지는 5살까지 철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죠? 못된 짓도 하고 사고도 치고 원래 5살까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훈이가. 예, 그래서 우리 훈이를 위해서 맴매를 좀 잘 때려줘야 돼요. 그죠? 예, 제대로 맴매. 예, 그래서 국민의 회초리. 뭐, 주민소환,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87만 명만, 그러니까 대략 한 88만 명만 서명을 하면 된대요. 그럼 바로 발의가 됩니다. 거기서 33.3%가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33%가 투표를 하면 돼요. 이건 뭐,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지지율만 합쳐도 33%는 되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번에 뭡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기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령 주민투표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소환을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모가지를 날려버리면 된다. 예, 그래서 이건 뭐 33.3%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온 국민이 바라는 거고, 예, 온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주소를 옮겨서라도 제가 볼 때 와서 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반드시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몇 분 세상 물정 모르고 같이 자폭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참, 뭐, 이런 분들은 왜 이러는 건가, 저는,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귀뚜라미 사장님, 예, 귀가 안 뚫려서 그런 건지, 예, 이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귀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예, 귀뚜라미가, 그 귀 뚫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가을밤이 다가오니까, 원래 한 9월 되면은 귀뚜라미가 이렇게, 그죠? 가을밤이 되면 귀뚤귀뚤, 예, 짜증나게 하죠, 사람을. 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 계절이다 그래가지고, 예,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건지, 뭐, 이 정신 또 나가신 분이 또, 예, 돌출적으로 또 튀어나왔네요. 예. 그죠, 귀뚤남이죠, 완전히. 예, 귀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촛불 때, 농심 쪽하고, 우리가 여러 군데 손을 봐줬잖아요. 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보일러, 예, 요거 뭐, 회사도 크지 않습니다, 이 보일러. 예, 이 보일러 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농심 같은 대기업이라면은 이거 웬만큼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예, 여기 귀를 확 귀가 번쩍 뚫리게, 예, 또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항의 전화랄지, 예, 불매 운동, 예,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거 귀뚜라미 보일러 누가 팔아줍니까? 뭐, 예? 저기 강남 사시는 분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안 써요. 이분이 정신 나간 거예요. 귀뚜라미 보일러 우리 서민들 50% 이하, 그죠? 서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그래서 이거 서민들이 팔아줬더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분도 좀 정신 차리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사회 돌아가는 일에 한 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저렇게 해야 뭐 대통령 되나 보다 해가지고 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방면적으로 손을 봐줘야 됩니다. 다방면적으로.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분 오늘 또 자폭하신 분 있죠? 그런 뭐 제2의
그죠? 제2의 유인촌이다. 또 이런 분이 한 분 등장을 했어요. 저는 뭐 이분이 반듯한 이미지에 뭐죠? 뭐 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런 방송 진행하지 않았나요? 예, 그죠? 옛날에 뭐 모래시계 그죠? 예, 모래시계에서 무슨 검사 그 검사가 누구죠? 모델이? 제 이름을 까먹었네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죠. 예, 그 정신 훅 간 사람. 그리고 국회의원을 연기를 그런 사람을 연기를 해가지고 같이 훅 간 건지. 그죠? 예, 박상원 씨 나와가지고 무슨 뭐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성근 씨, 보수의 문성근 뭐 이런 거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다음 정권 때 뭐 장관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요? 문화부 장관? 참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참 슬픕니다. 예. 그 다음은 뭐 유인촌 씨야. 정권 잡았을 때 줄 서가지고 장관이라도 한 자리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뭘 해봐야 참 맛이 가는 건데. 홍준표였나요? 홍준표였군요. 그렇군요. 예. 그죠. 그런 배역을 하게 되면은 좀 비슷해지나 봐요. 예. 그죠? 이런 뭐라 그럽니까? 동조 현상이라고 그러나? 동화되는 거죠? 같이 맛이 가는 건지.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홍준표 역을 하더니, 예, 정신이 어떻게 홍준표식으로, 예, 훅 가가지고, 1인 시위하고 계신데, 참 왜 그랬는지, 예, 막판에, 이런 거를 제가, 간혹 그런 제가 비유를 드는데, 1945년 8월 14일 날 전향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참, 예, 연기하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책 판단과 전국 분석 다른 거 다 떠나서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 돌아갈 수가 있는 건지 그죠? 뭐 되는 판에 가서 발을 디밀어야죠. 예, 근데 안 되는 판에 무슨 의리인가요 이게?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 뭐 요즘 뭐 잘 TV에도 많이 못 나오시던데 한 방에 거의 훅 가는 이런 분위기 아닌가? 뭐 저는 1인 시위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연예인들 많이 조금 의식 있는 연예인들이 많아졌죠. 뭐 김재동 씨랄지 김여진 씨, 뭐 문성근 씨, 뭐 이런 분들처럼 투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위를 한 건 줄 알았어요. 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이미 기울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정권이 바뀐다. 뭐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줄을 서도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줄을 그죠 쓰는 것이. 근데 이거 뭐 침몰하는 타이타닉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뭡니까? 예,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 참 댄스를 혼자서 완전히 뭐 왈츠를 추고 있는 이분의 정신 세계는 저는 이념적인 걸 떠나서요. 예, 이념적인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연예인이라고 뭐 보수적인 이런 입장이 뭐 가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자기 마음이죠. 예, 내가 어떤 정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느냐야 뭐 그건 자기 마음이고 또 뭐 대중 연예인들이 돈 많잖아요. 그래 돈이 아무래도 많다 보면 한나라당 쪽에도 호감이 가는 건 뭐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그걸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 한나라당을 찍는다거나 노동자가 이명박을 지지한다거나 뭐 농민들이 이명박을 지지한다거나 예, 자영업자들이 그죠? 예,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예, 강북에 사시는 분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강남에 있는 분들 뭐 재산이 뭐 수십억 대 이런 분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오세훈 시장 지지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뭐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안 되는 판에 그죠? 그야말로 그 돈키호테처럼 등장을 하신 박상원 씨. 그리고 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방식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왜 선택한 것이 이 1인 시위였는가? 무상급식 반대 1인 시위. 야, 이건 참 이분의 어떤 정신세계.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정신세계가 그냥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 이념에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분의 어떤 판단력. 뭐 이런 게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수준인가? 이런 참 의문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갖고 그 뭡니까? 뭐 포털 사이트 보면은 그 댓글 많은 뉴스. 보니까 2등이에요. 2등 지금. 근데 기사가요. 사진 한 장하고 딱 3줄 나와 있습니다.
박상원 씨가 1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거 3줄짜리 기사인데, 예. 댓글이 4,655개가 지금 달려있네요. 예. 재밌습니다. 예. 1위는 뭐냐면요. 댓글 1위는, 댓글 많은 기사의 1위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 재임 시절에 하신 말씀이네요.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들어오면 부숴라. 예, 부셔라. 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기사가 4,456건. 아니네. 바뀌었네요. 그죠? 박상원 씨의 투표합시다가 1등이네요. 사실상 이게 뭐 좀 통계 집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댓글 많은 뉴스 4,600개. 노무현 대통령을 참 앞지르신 참 두 기사를 보면서 예, 제가 좀 참 씁쓸합니다. 예, 박상원 씨와 노무현 대통령 기사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보면서 예, 씁쓸해요. 예, 지금 또 독도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정당에 가가지고 무상급식 투표나 하고 있는 박상원 씨 참 실망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전에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뭐 크게 실망했습니다. 벌써 뭐 시간 다 됐네요. 9분 남았네요. 예, 통합당 얘기 예, 오늘 뭐 이 얘기를 제가 위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사고 치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 이 얘기 조금 저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예, 벌써 40분이 지나가고 35분이 지나가고 이제 9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 뒤에 살인자 조나모 처벌하라라는 1인 시위가 또 있었나요? 예,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참 잘 가고 있어요. 대통령께 이거 하나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참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죠? 예, 버라이어티하게. 흥미진진합니다.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고 흥미진진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각하께 예, 다시 한번 깊게 그죠?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1년 더 걱정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예,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예,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요. 정권을 바꿔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정권을 바꿔달라 여기서만 좀 그치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 지금 이런 논란을 보면서 좀 사람이 이건 좀 복지 논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복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복지입니까? 복지라는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 조건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복지인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제적 상황 위에다가 플러스 해서 그게 복지입니다. 그죠? 복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가 지금 상당히 좀 왜곡되고 복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죠? 복지가 무슨 뭐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는 복지 국가가 아니어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라면은 그건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지. 그죠? 밥 한 끼 해결 못하는 게 아이들 밥 한 끼 해결 못하는 게 나랍니까? 그게 왜 복지입니까?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복지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가 이건 국가면 자본주의, 국가가 무슨 놈의 국가건 간에 국가라는 탈을 쓰고 그죠? 지구 위에 존재하려고 한다면 이런 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왜 복지입니까? 이게 무슨 복지 논란이에요. 우리가 이거 말려드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보수 지정한테. 저는 이거 명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복지 논쟁이 아니에요. 국가 존립 논쟁입니다. 국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국가를 없앨 거냐 말 거냐. 국가를 없애고 시장이 지배를 하든지 그럼 그죠? 시장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서울시장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뭐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시장이 지배를 하고 그냥 기업들한테 권력을 넘겨요. 그냥 이럴 거면은 그러든지 아니면 국가가 존재를 할 거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이런 거잖아요. 기업이 존재하면은 그래 뭐 아무리 착취를 한다 그래도 최소 임금은 줘야 되잖아요. 100원이 됐건 200원이 됐건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을. 그런 차원의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복지 논쟁도 있고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권도 해결 못하는 이런 국가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 한진 문제 지금 그죠? 아까 뭐 조나모 1인식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한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 이거 심각하죠. 단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진보가 지향하는 그죠? 서민이 정말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선거는 전 총선과 대선이 물론 정권 교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 질서, 예. 그죠? 없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초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죠? 지금 진보 통합정당을 건설하는 문제가 이게 단지 뭐 진보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진보 세력 내부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년 총선과 대선의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진보의 미래의 문제이자, 그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자 민족의 장래가 걸린 이런 절박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지금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이 지금 참여를 하겠다. 예. 우리도 진보로 가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반성까지 했습니다. 반성까지. 그죠? 먼지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시민 대표는. 나는 먼지가 되겠다. 먼지가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은 먼지가 돼서 흩어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못 받는 건 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무슨 진보가 특허권이 뭐 특허청에다 특허냈어요? 예? 뭐 진보 브랜드로 누가 뭐 해갖고 예, 뭐 진보 신당 몇 분들하고 해가지고 거기다 특허 신청해놨습니까? 예? 진보가 뭐 누구 독점물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진보를 하겠다는 사람 못하게 해요? 정말 웃기는 짓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3당이 통합을 하면, 그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통합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20% 넘는 우리 국민들이 통합진보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34%, 거의 한나라당 지지율하고 육박합니다. 예. 진보통합정당이 들어가면 34%가 넘는 국민들이 진보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통합 후보를 찍겠다라고 진보통합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유권자들이 50%가 넘어갑니다. 그죠? 심지어 어제 한명숙 총리가 뭐 강연하는 기사를 제가 얼핏 봤는데 PK 부산 경남 지역이죠.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46%가 비한나라당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고 그래요.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라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야권이 다 후보 단일화만 잘 해내면은 과반수는 기본이고요. 3분의 2까지, 즉, 한 160석에서 180석까지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진보 통합정당이, 지지율이 한 20%만 된다고 그래도요. 20%면은 전체 한 40% 정도의 지분, 그죠? 공천을 양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단일화에. 몫이 한 40%입니다. 그죠? 그럼 40%면은 299석, 300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300석에서 한 120석 정도, 그죠? 120석 정도를 통합진보정당이 단일 후보로 나가게 돼요. 그 중에 50%만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석입니다, 60석 지금. 60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60석의 거대 정당이. 그러면, 한나라당도 독자적으로 과반이 안 넘고, 민주당도 독자적으로 과반이 안 넘습니다. 이 통합정당 눈치들을 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진보적 정책들을, 뭐, 다음 총선 전에, 대선 전에, 그죠? 다음 국회는 9월달에 이제 개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이 원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당 통합을 안 하면, 그죠?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합친다고 해도 솔직히 닦아놓고 우리 냉정하게 인정합시다. 10% 넘겠습니까, 지금? 그죠? 10석? 그죠? 15석? 이것도 어렵다 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쳐야 되겠는가? 지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유시민 대표가 뭐 잡아먹습니까? 뭐 국민참여당 분들이 뭐 잡아먹어요. 전 참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러더라고요. 뭐 자유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하려고 진보 정당에 들어왔다고 그래도 국민참여당 당원이 10,000명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 40,000명이에요. 진보신당 당원이 10,000명입니다. 아니 50,000명이 10,000명을 못 당해요?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 당원들하고 지도부는 다 뭐 바보입니까? 진성당원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다 당원들 힘으로 굴러가는 게 진보정당입니다. 왜 당원을 못 믿는가 나는. 우리 당원들이 다 바보입니까?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저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시겠지만은 우리 진보 정당 관계자분들이 지금이라도 그죠? 국민의 열망이 뭔지 왜 이기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죠? 이기는 걸 잘 안 이겨봐서 그러는 건가요? 이기기가 싫어요? 계속 마이너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비주류에 있어야 그냥 화염병 던져야 기분이 좋나요?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죠? 어떤 권력이냐? 정의로운 권력. 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권력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1인 시위 100번 하고 그죠? 희망버스 1000만 번을 타도 세상 안 바뀌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하나 그거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권력을 잡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권력을 잡으려면 단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결이 권력으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오늘 땡방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